자, 지금 이제 12주차 자리에 압축 파일 하나랑 .pdf 파일 하나를 올려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맨 뒤에 16주차 자리에 우리 이제 프로젝트랑 관련해서 여러분이 내고 싶은 거 아니면 적당히 일기장 같이 남겨두고 싶은 거 자유롭게 올려둘 수 있는 저널이랍시고 과제 형태를 빌어서 지금 0점짜리로 게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집에서 나 이런 거 이번 비주얼 프로그래밍 기말 대체 프로젝트로서 주제로 삼아갖고 해보고 싶다. 그런 아이디어가 자다가 일어나서 떠올랐다. 그러면 급하게 이 클래스 로그인을 한 다음에 우리 수업용 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다가 살짝 적어두고 나중에 저한테 저 지금 거기 올려놨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와 같은 느낌으로 얘기하시면 제가 보고 답글을 달아드리다는 거 할게요. 자, 그거를 수업 시간에 진행해도 되고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다른 시간대에 저한테 요청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무튼 이전에 과제를 여러 번 내본 친구들은 이미 경험을 해봤을 건데 우리 LMS 같은 경우는 우리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여러 번 제출을 한다라면 처음 올린 버전, 두 번째 올린 버전 등등이 전부 다 그냥 남아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진짜로 일기장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올려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첨부 파일에서 올릴 수도 있고 우리 느낀 점 적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그냥 글자 칠 수도 있게 해놨으니까 자유롭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는 이제 그래서 0점짜리 일기장이고 나중에 진짜로 우리 기말 대체에 해당하는 나만의 GUI 프로그램 최종 버전 내기 위한 칸은 별도로 마련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기간에 돌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그 프로젝트랑 관련해서 여러분 각자 50명 친구들이 각자 어떤 GUI 프로그램 만들 거냐 저랑 같이 짤막하게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나 이런 게임 만들고 싶은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한 달 안에 과연 제가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아마도 아니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살짝 견적을 비교를 해보는 느낌의 시간을 오늘 짤막하게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갈 사람 가고 하면 이제 야외 수업으로 전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바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지금 안내문 올려놨잖아요. 프로젝트 관련 안내문 일단 여러분 각자 살짝 확인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제출 방법 중에 이제 여러분이 작성한 .py 파일도 내야 되고 느낀 점도 작성해야 되고 등등 한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직접 마치 제가 수업 시간에 제 모니터 화면, 이 프로젝터 화면 캡처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듯이 여러분의 모니터 화면을 캡처를 해서 그거를 동봉을 해서 압축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안내문 있으니까. 그래서 정량적인 조건 중에 요 최소 3가지 실행 흐름을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게임이 정상적으로 플레이해서 깰 수가 있어야 돼요. 또는 이게 오래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게임이다. 엔딩이 없는 게임이다라면 10초 정도는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하다가 사망해야 됩니다. 그런 실행 흐름을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또는 플레이하다가 중간에 사망하는 게임 오버를 일찍 맞이하는 그런 실행 흐름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째 간단한 조작. 예를 들면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 장애물에 부딪혀도 라이프가 떨어지지 않는다. 무적 치트 같은 느낌이죠. 그런 간단한 조작만으로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다 정도만으로 손쉽게 이 게임을 정상적인 방법보다 훨씬 더 어처구니 없는 쉬운 방식으로 클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치트 기능을 여러분이 추가로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 3가지 실행 흐름을 내가 성공적으로 구사를 하고 있다. F5 눌러서 내 게임 켠 다음에 그 3가지 플레이를 각각 영상으로 찍어서 걔네들을 압축을 해서 최종 버전 낼 때 .py 파일 제출할 때 같이 내야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의 화면을 캡처할 때 쓸만한 제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OBS 스튜디오라는 친구를 어떻게 쓸 수 있나를 조금 이따 간단하게 소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걸 먼저 하면 그래요. 그래서 자, 오늘부터 주제를 정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어떤 친구들이 이제 저 이런 거 만들 수 있습니까? 문의를 했었는데 일단은 다음 주 이후에도 여러분이 그 주제랑 관련한 걸 저랑 협의를 할 수 있기는 해요. 종강 직전까지 일단 가능은 합니다. 그렇긴 한데 가급적이면 그냥 지금 이번 주 중으로 좀 더 빠르면 지금 이 3시간 안에 저랑 같이 살짝 얘기를 진행해보고 뜻을 맞춰보고
그 결과를 혹시나 까먹을 것 같다면 저널에다가 살짝 코멘트를 남겨두고 다음 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자, 거듭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한 달 동안 비주얼 프로그래밍만 들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과목들도 점수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이 GUI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 내가 드릴 수 있는 노력의 양이 한정돼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기본적으로 우리 GUI 프로젝트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다만 그 간단한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블로그 검색이라든가 GPT한테 물어본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한 땀 한 땀 구성해 보는 거를 의의로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별도로 만들어둔 우리 수업에서만 사용하는 GUI 모듈들 도입해서 우리 수업에서 언급한 그런 뭐 뉴 렉탱글이나 등등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당히 순차 분기 반복 흐름으로 묶어가지고 구성을 하는 게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과제 넘버 3 지금 하는 친구들 몇몇 친구들은 과제 넘버 2 코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듀얼 함수정의 복붙했는데 또 제출 가능이 떴다. 그래서 개꿀하면서 그냥 제출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출 가능이 떴지만 내 모듈이 내 캐릭터를 0등으로 세우지 않고 예를 들면 70등, 80등 따리로 하고 있다. 그런 현상을 목격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제출하겠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장벽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 구경했었던 그 별 떨어지는 그림 바꿔치기 하면서 떨어뜨리는 예시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직접 만든다라고 하면 아마도 한 달이 걸릴 겁니다. 등등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에 과연 이게 4년제 대학교에 3학점짜리 수업에 기말고사를 대체하는 그런 규모의 주제로서 성립할 수 있는 거냐? 라는 질문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마도 보통은 그걸로 충분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 안에서 일주일 3시간짜리 수업 안에서 한 달 동안 진행하기에는 여러분이 보기에 간단한 것조차도 매우 규모가 큰 주제일 수 있으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겁먹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진짜로 엄청나게 간단한 거 예를 들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승리하는 게임 이런 걸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일단 그런 걸 정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일단 확실한 건 여러분이 처음에 어려운 거를 생각해 둔 다음에 그거를 가지치기를 해서 규모를 작게 맞추는 것보다는 엄청 간단한 걸 처음에 먼저 생각한 다음에 거기에 살을 조금만 붙여서 크기를 키우는 게 훨씬 더 쉽고 여러분도 받아들이기 수월할 겁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주제를 정할 건데 그 주제 정할 때 단출한 마음으로 간단한 거 만들고 졸업하자, 간단한 거 만들고 종강을 맞이하자와 같은 느낌으로 스타트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여기 다문화 수업이잖아요. 다양한 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전에 파이썬 다뤘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등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수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각자의 프로그래밍 관련한 숙련도, 소위 능력치 같은 것들은 서로 다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프로젝트 자체는 일단 정량적인 목표랑 그다음에 여러분이 저랑 따로 협의를 해서 추가 목표를 제시를 하고 그 추가 목표 달성에 대해서 10% 정도 약간 주관적인 편차를 가져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레임 아래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고여 있는 친구들, 예를 들면 졸업반이다 하는 친구들은 이전에 내가 큰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면 뭐 파이 게임이라든가 그런 기성 라이브러리 그냥 가져가서 써서 진행했었던 그런 기본적인 흐름들, 데이터 흐름 내지는 코드 실행 흐름 같은 것들을 이번에 한번 직접 짤막하지만 내 손으로 한번 직접 구사를 해보는 걸 목표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라 그래야 될까? 진짜 실습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청정한 친구들은 이제 여러분 이 수업 듣고 다른 요거랑 관련한 수업들도 이제 곧 들을 예정이잖아요. 뭐 데이터 분석하는 게 나올 수도 있고 등등 여러분 각자의 전공에 있는 프로그래밍 과목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엑셀 쓰는 과목도 있을 수도 있고 뭐 R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전공 수업들을 버티기 위한 일종의 마지막 준비,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준비해보는 과정으로서 접근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냥 당부 말씀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영상 캡처 방법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OBS 스튜디오라는 친구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대충 OBS 스튜디오라고 구글 같은 데 치면 이런 느낌으로
obsproject.com 홈페이지를 열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시면 이런 푸르딩딩한 화면이 나올 거고, 여러분 지금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 운영체제에 맞게 윈도우 버전, 맥 버전, 리눅스 버전 골라갖고 그냥 딸깍하면 설치 파일 다운로드 할 수 있고, 늘 익숙한 그거 있잖아요. python.org에서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 대충 이런 느낌의 창이 뜹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일종의 미리 보기 화면 같은 느낌이죠. 그 다음에 왼쪽 보시면 소스 목록 해가지고 저는 지금 제 노트북에 있는 마이크들을 통해서 제 목소리를 따로 녹음하고 있어요. 나중에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내 게임이 소리도 출력한다라면 데스크탑 오디오 역시나 아마도 얘네 둘은 오디오 믹서에 이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음소거를 해제하면 여러분의 게임 플레이하면서 나오는 효과음들도 같이 녹음이 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당연스럽게도 마이크는 굳이 녹음하지 않으셔도 괜찮기는 해요, 여러분은. 그 다음에 자, 이렇게 OBS 스튜디오 창을 어찌어찌해서 띄웠는데 이 미리 보기 화면에 내 모니터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막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거울 두 개 가운데다 놔두면 이런 느낌의 연출을 할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내 바탕화면이 지금 캡처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라면 소스 목록에 아마도 디스플레이 캡처라는 친구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없다라면 왼쪽 아래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디스플레이 캡처라고 있을 거고, 요걸 누르시면 이제 여러분 모니터가 여러 개라면 몇 번 모니터에 해당하는 화면을 캡처할 거냐 등등을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OBS 스튜디오 버전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은 잘 되니까 큰 걱정 없이 아무튼 미리 보기 화면에 잘 나오기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뭐 여러분 뭐 방송할 거 아니잖아요. 제가 생방송으로 볼 거 아니니까 그 밑에 녹화 시작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제 막 뭐 대코로나 시대에는 여러분이 영상을 많이 올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1시간 동안 시험 본 거 영상 올리고 해야 되니까 막 뭐 해상도를 줄이거나 FPS를 줄이거나 해서 영상 파일 크기를 줄이기 위한 트릭들을 알려드렸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길어야 1분 정도 촬영하고 끝낼 거잖아요. 그걸 3번 할 거잖아요. 따라서 그걸 감안해서 그냥 큰 걱정하지 말고 미리 보기 화면에 요거 화면이 잘 보인다. 그 다음에 혹시나 이게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요건 지금은 그럴싸해 보이는데 별로 감흥이 없는데, 지금 이게 유튜브 영상으로 본다면 아마도 제 모니터 화면이 오락가락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영상 파일 전체에 내 화면 전체가 들어가도록 크기 조절 정도만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녹화 시작 버튼 누르고 Alt 탭해서 아이들 돌아간 다음에 F5 눌러서 실행하고 플레이하고 그다음에 녹화 중단 버튼 누르는 식으로 캡처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1분 정도니까 뭐 메가바이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매우 작은 파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파일은 .mkv 파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기본 세팅상으로. 그러면 이제 대충 촬영이 끝났다라면 파일 메뉴에 녹화본 보이기 하면 그 내 폴더에 동영상 폴더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번 학기에 찍어 놓은 거를 다 지우지 않고 이렇게 남겨놨어요. 이런 느낌으로 MKV 파일들이 나오고,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찍은 거다 날짜 다 적혀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파일명, 승리, 패배, 치트 기능 이런 느낌으로 적당히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py 파일 등등이랑 압축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 .mkv 파일 더블 클릭했을 때 여러분 컴퓨터에서 그게 재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제 컴퓨터에서는 이게 재생이 보통은 잘 됩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 올리기 위한 영상 편집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대비를 해놓은 컴퓨터라 잘 보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컴퓨터에서도 잘 보일 거예요. 소리가 안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mkv 파일을 그냥 다른 처리를 할 필요 없이 동봉해가지고 제출하시는 게 아마 제일 간단할 것 같아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다른 방식을 쓰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맥 쓰는 친구들은 그 맥에 내장돼 있는 기본 화면 캡처 프로그램을 쓰셔도 돼요. 그러면 아마도 .mov 파일이 뜨게 될 건데, 나올 건데, 그것도 제가 열 수 있으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거조차 귀찮다라면은 그냥 옆에다 본인 핸드폰 세워놓고 폰카로 동영상을 찍어서 내가 지금 키보드로 플레이하고 있는 그 장면을
찍고 뭐 카카오톡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내 노트북으로 컴퓨터로 전달한 다음에 압축해서 제출을 하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폰카로 찍는 게 가장 용량이 클 거야. 가장 번거로울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OBS 스튜디오 쓰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까지 하면 일단 뭐 여러분 프로젝트랑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릴 만한 거는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대충 준비가 다 됐어요. 혹시나 내가 그 안내문 보시면 예시 주제 해가지고 3가지 정도를 제가 소개를 해놨을 거예요. 뭐 미로찾기까지 해서.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게임이라는 거에 익숙하지 않다, GUI에 익숙하지 않다, 근데 지금 냉동인간으로 했다가 오늘 일어났다 하는 그런 친구들은 정말 잘 주제를 정하는 걸 잘 모르겠다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카운셀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는 일단 3시간 꼬박해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각자 어떤 GUI 프로그램 만들 건지 잠깐 생각해보고 필요하다면 저랑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 .py 파일, 그러니까 파이썬 코드 단 하나도 작성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우리 16주차의 마감이잖아요. 16주차에 15주차 정도까지는 코드 한 줄도 안 쳐도 사실은 큰 상관없습니다. 코드는 언제 치냐? 내가 지금 무슨 코드를 쳐야 되냐? 내 목표가 뭐냐를 안 다음에 그 이후부터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해도 돼요.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그래서 무엇을 만들 거냐를 정해두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건 뭘 만들지 모르겠다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 이 수업에서 비주얼 프로그래밍에서 만들 거는 다양한 거, 예를 들면 비행기 게임, 뭐 장애물 피하기 게임, 아니면 뭐 카드 놀이 게임 같은 거 다 만들 수 있지만 나는 그것들 중에 이거 하나를 만들겠어와 같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좁혀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런 느낌의 파이썬 프로그램 만들겠다라고 한 가지를 고정시키는 게 여기서 말하는 주제 정하기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종이에다가 펜으로 적는다든가 해서 간단한 네모 그림 같은 거 그려가면서 노트에 가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GUI 튜토리얼 간략하게 돌아봤는데 제가 시차 적응을 못해서 저 혼자 서머 타임이라 1시간이나 일찍 끝내긴 했는데 아무튼 간에 간단하게 구경해 봤는데 그거 말고도 혹시나 내가 지금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데 이 기능이 혹시 GUI 모듈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나 궁금한 친구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정한 주제 너무 쉬운 게 아닌가 걱정되거나 하면 역시나 얘기해 주시면 쉽지 않으니까 걱정 말라고 응원 메시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출티한 친구들 지금 몇 명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오늘 꼭 주제를 확정하지 않으셔도 일단은 괜찮습니다. 제 추천사항은 오늘 딱 저랑 같이 얘기해서 정해놓고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거긴 해요. 그게 깔끔할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원한다면 다음 주 이후에 더 물어보고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또는 오늘 정해놓고 나중에 단순 변심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오늘 수업 시간 지난 이후에 뭐 겐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 메일은 제가 보통은 귀찮아서 안 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개인 채널로 물어보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수업 다 끝나고 여유 시간 있을 때마다 메일함이라든가 문자함이라든가 카톡 겐톡 온 거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코드를 조금 작성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이 나만의 GUI 프로그램 만들 건데 일단은 여러분도 납득할 수 있는 간단한 주제를 앞에서 하나를 세워놓고 그걸 어떤 식으로 이 GUI 모듈을 활용해서 접근할 수 있나를 예시를 몇 개를 보여드릴 겁니다. 튜토리얼이랑 좀 다른 느낌이죠. 튜토리얼은 이런 기능이 있다 해서 그 GUI 라이브러리를 가운데다 두고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거라면 다음 주에는 우리의 조그만 목표, 가상의 목표를 여러분들이랑 먼저 얘기하고 그거를 풀어서 어떻게 GUI 모듈들을 순차 분기 반복 등등을 사용해서 할당문 열심히 적어가면서 만들 수 있을 거냐를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아마 여러분 대부분 친구들이 쓰게 될 새로운 개념 하나를 소개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까지 해두고 다음 주랑 다다음 주 정도, 한 2주 정도를 14일 정도를 여러분 GUI 프로그램의 가장 간단한,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기능들을 구성하기 위한 영어로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초기 버전을 먼저 만드는 걸 목표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고민하고 다음 주에 저랑 같이 얘기하셔도 되긴 해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간에 이게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고 궁금한 친구들은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